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25번째 사연입니다. 그날의 전화, 철수와 영희, 그리고 나의 교사 생활 몇 년 전. 나는 교사로서의 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교사였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교사의 길을 걷게 되어 무척 설레었지만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다. 특히 그날의 일은 내 교사 생활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그날 오후,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나서야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강한 목소리가 내 귀에 꽂혔다. 저는 영희 엄마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충격적인 일을 들었는데 철수라는 아이가 우리 딸의 핸드폰 가방을 빼앗아 던졌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당황했다. 전혀 알지 못한 사건이었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왔다. 어머니, 우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보고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상황이라 내일 학교에서 철저히 조사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나의 말을 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지금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를 거예요. 그 애가 우리 영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그 순간 나의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다. 나는 그저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어진 어머니의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학교가 이 일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학교 폭력을 숨기려 급급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당신이 교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그랑끼 부모 찾아가서 다 버리고 싶어요. 나는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애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대답해야 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속상하셨겠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철수를 지도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나는 어머니, 너무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신 후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놓는 순간 내 손은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규 교사로서의 무력감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나는 철수와 영희를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철수는 눈을 피하며 억지로라도 사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영희는 그저 무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해 철수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했다. 영희 어머니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학교에 오셨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사과 한마디로 끝낼 생각 아니겠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하고 철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꿈꾸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멋진 직업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큰 책임을 느껴야 했고 때때로 학부모들의 기대와 압박 사이에서 지쳐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한 환멸이 생겼다. 내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내가 정말로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깨달았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감정과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커다란 보람이기도 했다. 이 경험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악성 민원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냉철하게 생각한다. 교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더 성숙해졌다. 결국 나는 교사로서의 길을 계속 걷기로 결심했다. 이 길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더라도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와 영희, 그리고 그날의 전화는 내 교사 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정말 분기탱천할 만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을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5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바디오스.